박 부장 그 놓친네요?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쳐내야죠. 32년 동안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던 놈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요. 명예퇴직 각서 이미 준비시켜놨습니다. 상무실 밖에서 이 통화를 들은 막내 사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공개석상에서 32년 동안 뭘 했냐며 팀원 20명 앞에서 망신을 주던 46세 낙하산 상무.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놓친내라 부르며 쫓아내려던 그 부장이 사실 대한그룹 전체 리스크를 손바닥처럼 꿰뚫는 진짜 전략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3주 뒤 회장이 참석한 보고회에서 800억 원짜리 증거 하나가 회의실 스크린에 떠오릅니다.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서 있던 상무의 얼굴은 그 순간부터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다. 서울 강남의 대한그룹 본사 23층에는 이른 출근을 한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심의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사무실 안은 커피 머신에서 흘러나오는 원두 향으로 은은하게 채워져 있었다. 박용철 부장은 평소처럼 8시 30분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올해 58세, 입사 32년 차. 정년을 2년 앞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꼿꼿했고 단정하게 다린 감색 정장은 32년 전 신입사원 시절부터 이어온 그의 변함없는 습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기획조정실 막내 서지훈 사원이 환하게 인사를 건넸다. 입사 2년 차인 서 사원은 아직 넥타이 매는 것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서 사원, 오늘도 일찍 나왔네. 커피 한잔 해요. 박 부장이 웃으며 커피 머신 쪽으로 걸어갔다. 기획조정실 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7년차 김정훈 대리, 5년차 이수진 과장, 그리고 몇몇 젊은 사원들까지. 이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박 부장 주변으로 모이는 것이 기획조정실의 오래된 풍경이었다. 서 사원, 지난주에 올린 신규 유통망 분석 자료 말이야. 박 부장이 커피잔을 받아들며 말을 꺼냈다. 서 사원의 얼굴이 살짝 긴장되는 것이 보였다. 네, 부장님. 혹시 뭐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요? 오타가 3개 있고 10페이지 매출 합계 숫자가 2억 정도 틀렸어요. 박 부장이 부드럽게 지적했다. 팀원들이 서 사원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서 사원은 머리를 긁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허허, 미안할 건 없고. 다만 서 사원, 우리가 다루는 숫자는 말이야. 박 부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이어갔다. 숫자 하나 틀리면 상사한테 혼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자료에서 1억, 2억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숫자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제출 전에 검산 한 번만 더 해봐요. 네, 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김 대리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서 사원, 부장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지적해 주실 때 잘 배워둬. 다른 회사 부장님들 같았으면 벌써 책상 뒤집어 엎었을 거다. 야, 김 대리. 왜 나를 그런 사람 만들어? 박 부장이 웃으며 김 대리의 어깨를 툭 쳤다. 팀원들의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퍼져나갔다. 이수진 과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부장님, 어제 저녁에 올려드린 협력사 실적 보고서는 보셨어요? 봤어요. 이 과장, 이번 분기 분석 잘 뽑았더라고.
특히 동성물류랑 한일산업 쪽 비교 분석한 거, 그거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각도로 본 거야. 다음 임원회의 때 그 자료 기반으로 발표하면 좋겠는데. 정말요? 제가 발표해도 될까요? 이 과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이 과장이 분석한 거니까 이 과장이 발표해야 맞지. 나는 뒤에서 질문 들어오면 커버해 줄게. 박 부장의 이런 모습은 기획조정실에서는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는 언제나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공을 드러내지 않았고 후배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자처했다. 회의에서 그가 먼저 의견을 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조용히 듣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을 한마디로 짚어주는 것. 그게 박 부장의 방식이었다. 32년. 그 긴 세월 동안 박 부장은 대한그룹의 거의 모든 부서를 거쳐왔다. 영업, 기획, 재무, 전략실. 그가 다룬 프로젝트의 총 규모만 해도 누적 10조 원이 넘었다. 업계 규제와 법규, 협력사 네트워크, 임원들의 성향까지 박 부장은 대한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지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요즘 들어 부쩍 조용해졌다. 후배들이 크는 게 보이면 난 그게 제일 좋아요. 그가 최근 들어 자주 하던 말이었다. 실제로 박 부장은 팀원들에게 실무의 주도권을 넘기고 자신은 조언자 역할에만 머물렀다. 때로 젊은 후배들이 놓치는 부분을 지적해주고 위험한 판단을 했을 때 조용히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 정도가 박 부장이 요즘 하는 일이었다. 박 부장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탁상 시계와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내와 딸 그리고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박 부장은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에서 검은색 외장 메모리를 꺼내 USB 포트에 꽂았다. 외장 메모리 안에는 그가 30년 넘게 쌓아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업계 규제 2024, 협력사 네트워크, 리스크 아카이브, 임원 성향 분석. 폴더 이름만 봐도 그 방대한 양과 체계성이 느껴졌다. 박 부장은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 외장 메모리를 꽂고 퇴근할 때는 반드시 뽑아서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32년간 변함없이 이어온 그만의 루틴이었다. 그는 오늘 아침에 들어온 주요 업계 뉴스를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하도급 거래 공정합법 개정안 시행이 이번 달 15일로 확정되었다는 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협력사 단가 조정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했다는 기사, 유통산업 규제 관련 신규 조항들. 박 부장의 손이 익숙하게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아, 월요일 아침부터 다들 여유롭게 커피들 드시네요. 최준혁 상무였다. 46세 낙하산 승진으로 2년 전 상무 자리에 오른 그는 사무실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공기를 바꿔놓는 존재였다. 검은 맞춤 정장에 번쩍이는 금색 시계, 젤로 빗어넘긴 머리.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늘 어딘가 비웃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팀원들이 급히 일어서며 인사했다. 최 상무는 팀원들의 인사를 받지도 않고 자기 사무실로 직행했다. 10시에 전략회의에 소집합니다. 대회의실로 모이세요. 박 부장님도 참석하시고. 방문이 쾅 하고 닫혔다. 사무실 공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서사원이 박 부장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부장님, 오늘 또 뭐가 터지려나 봐요. 상무님 표정이 안 좋네요. 박 부장이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천천히 자기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서사원,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일해요. 어떤 회의든 준비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요? 응.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누가 뭘 들고 와도 받아칠 수 있어요. 근데 준비 안 돼 있으면 뭘 해도 당하는 거고. 박 부장은 다시 외장 메모리 안의 폴더들을 차근차근 열어보기 시작했다. 서사원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사무실 창밖으로 강남의 아침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다. 평범한 월요일이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하지만 박 부장은 알고 있었다. 최 상무가 저런 표정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무언가 무리한 지시가 따라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시는 결국 누군가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그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다. 협력사들이 부당하게 쥐어짜이고 후배들이 밤새 야근하며 불가능한 일정을 맞추는 모습들. 박 부장은 외장 메모리의 한 폴더를 클릭했다. 최준혁 발언 기록 2023년에서 2024년. 그 안에는 지난 2년간 최 상무가 회의에서 했던 발언들, 보낸 메일들, 지시했던 내용들이 날짜별로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마우스를 쥔 손끝은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9시 59분. 대회의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기획조정실 팀원 20명이 자리를 잡았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공기는 이미 서늘했다. 박용철 부장은 평소처럼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았다. 32년 차 부장이지만 한 번도 상석을 탐내본 적이 없었다. 서지훈 사원은 박 부장 맞은편에 앉았다. 아침에 박 부장이 했던 준비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10시 정각. 최준혁 상무가 비서를 대동하고 들어섰다. 상석에 앉자 팀원 전원이 일어서 인사했다. 앉으세요. 최 상무가 비서에게 손짓하자 스크린에 기획안이 띄워졌다. 오늘 주제는 하나입니다. 스마트 유통 플랫폼 프로젝트. 총 사업비 3천억 원, 예상 매출 연간 1,200억 원. 올해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신사업입니다. 긴장이 깊어졌다. 최소 6개월은 걸릴 프로젝트였다. 회장님께서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일정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이수진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상무님, 협력사가 80개가 넘습니다. 계약 구조 재설계만 2개월 걸리고 시스템 개발까지 3개월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하려는 거겠지. 최 상무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이 과장이 고개를 숙였다. 3개월 못 맞추는 팀원은 인사고가 최하위 각오하세요. 그리고 협력사 단가 20% 일괄 인하합니다. 80개 전부. 반발하면 계약 해지하고 새 업체로 교체하세요. 박 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상무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이번 달 15일 시행됩니다. 단가 인하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이 됩니다. 80개 협력사에 20% 일괄 적용하면 시행일 2주 후 바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법무 검토만 6주가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프로젝트 비용보다 과징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최 상무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박 부장님, 32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셨죠? 네. 그 32년 동안 도대체 뭘 하셨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사원이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과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매번 규제 타령, 법규 타령, 리스크 타령.
일 안 하려는 핑계 아닙니까? 박 부장님은 아직도 1990년대에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젊은 후배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최 상무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다. 정년 2년 남으셨죠? 조용히 계시려는 거 압니다. 근데 저는 그런 꼴 못 봅니다. 이번 프로젝트 못 맞추시면 직접 인사팀에 보고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서 미리 준비해 두세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 과장의 눈가가 붉어졌고 서사원은 고개를 숙였다. 김 대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박 부장은 최 상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표정에 어떤 동요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그게 전부였다. 최 상무는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어서 잠시 움찔했다. 좋습니다. 박 부장님 팀은 협력사 단가 조정안 추진하세요. 해산. 최 상무가 나가고 나서야 팀원들이 숨을 내쉬었다. 서사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이 과장이 박 부장에게 다가왔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받아쳐서. 이 과장이 먼저 반대 의견 내준 게 큰 도움이 됐어요. 혼자 반대했으면 더 이상하게 몰렸을 테니까. 김 대리가 다가왔다. 부장님, 저희는 부장님 편입니다. 지금은 평가를 일이 아니에요. 각자 자리로 가서 일 봅시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팀원들이 회의실을 나갔다. 서사원이 마지막으로 다가와 물었다. 부장님, 진짜 괜찮으세요? 서사원. 이런 순간에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해야 할 일 하면 돼요. 근데 상무님이 너무 심하셨잖아요. 오늘 상무님 말씀에 진짜 상처받을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박 부장이 아니라 자기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박 부장은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서랍에서 외장 메모리를 꺼내 USB 포트에 꽂았다. 업계 규제 2024 폴더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 2024 문서를 클릭했다. 과징금 부과 한도, 위반 업체 연간 매출액 5% 이내 최대 500억 원. 직권조사 결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추가 제재금 최대 300억 원 가중 부과. 박 부장이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800억이라. 다른 폴더를 열었다. 협력사 네트워크 안에 5사 공동 물류망 통합안 시뮬레이션 파일이 있었다. 3년 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이었다. 5개 주요 협력사가 창고와 배송망을 통합 운영하면 연간 원가 절감 1,500억 원, 3년 누적 4,500억 원. 단가를 한 푼도 인하하지 않고 구조 자체를 바꿔서 원가를 줄이는 방식이었다. 박 부장은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강 대표님, 저 박용철 부장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건 이번 주 안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사무실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박 부장의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5사 공동 물류망 통합안 시뮬레이션 파일명이 바뀌었다. 5사 공동 물류망 통합안 최종 실행안. 박 부장은 파일을 저장하고 외장 메모리에 백업했다. 그리고 의자에 깊이 기대어 앉았다.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서 32년 동안 쌓아온 어떤 것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구름 한 점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기획조정실은 여느 때와 달랐다. 평소라면 335 식당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사무실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전 회의에서 벌어진 일이 아직도 모두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박용철 부장은 자리에 앉아 서랍에서 작은 텀블러를 꺼냈다. 아침에 내려온 커피가 아직 따뜻했다.
그는 식사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전에 있었던 일은 이미 머릿속에서 정리가 끝난 상태였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식사가 아니라 생각할 시간이었다. 서지훈 사원과 김정훈 대리, 이수진 과장이 탕비실 앞에 모여 있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다. 부장님, 혼자 계시게 둬도 될까요? 서 사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 과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고 우르르 몰려가면 부장님이 더 불편하실 거야. 근데 아까 상무님 말씀 너무 심했잖아요. 32년이 뭐 잘못이에요? 그게 자랑이지. 김 대리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서사원, 나도 속이 터진다. 근데 부장님은 담담하시잖아. 우리가 더 화내면 부장님만 불편해지는 거야.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 대리, 솔직히 부장님 정년까지 무사히 계실 수 있을까? 상무님이 저렇게 찍어 놓으셨는데. 모르겠어. 근데 말이야, 내가 부장님 밑에서 7년 일했잖아. 부장님이 이렇게까지 담담하신 경우는 처음 봐.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서 사원이 되물었다. 김 대리가 목소리를 더 낮췄다. 보통 사람이면 오늘 같은 날 흥분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시지. 근데 부장님은 자리에서 조용히 업무 보고 계시잖아. 표정도 아침이랑 똑같고. 내가 본 부장님은 절대 만만한 분이 아니야. 오히려 저렇게 조용하실 때가 제일 무서운 분이셔. 서 사원이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몰라. 그냥 느낌이 그래. 일단 우리는 우리 일이나 잘하자. 세 사람은 식당으로 내려갔다. 박 부장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오후 1시 30분쯤 노트북을 켰다. 책상 서랍에서 외장 메모리를 꺼내 USB 포트에 꽂았다. 폴더가 열리자 박 부장의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최준혁 발언 기록 2023년에서 2024년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문서 파일이 수십 개 있었다. 박 부장은 오늘 날짜로 새 문서를 만들었다. 2024년 9월 9일 월요일 회의 공개 모욕 발언. 문서를 열고 오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최 상무가 했던 말, 분위기, 참석자 명단까지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다. 32년 동안 박 부장이 해온 방식이었다. 받은 것은 기록한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기록을 마친 박 부장은 다른 폴더를 열었다. 업계 규제 2024 안에 하도급법 개정안 2024 폴더였다. 법무법인 세 곳의 해설서를 차례로 열어보았다. 각 해설서의 핵심 조항에 노란색 형광펜이 칠해져 있었다. 박 부장이 지난 2달간 한 줄 한 줄 읽으며 표시해 둔 것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강만식 대표라는 이름이 떴다. 네, 강 대표님. 박 부장, 전화 주셨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동 물류망 건 말입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강 대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드디어요? 3년을 준비하셨는데. 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한번 뵐 수 있겠습니까? 다른 대표님들도 함께요. 알겠습니다. 다른 네 분도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지난번 그 한정식 집으로 할까요? 네. 조용한 방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박 부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후 햇살이 사무실 안쪽까지 길게 들어오고 있었다. 박 부장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박성철 씨의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공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박 부장의 아버지는 대한그룹 창업 초기 때 김태호 회장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다. 물류 현장의 베테랑이었고
김 회장이 사업 초기에 가장 의지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박 부장이 대한그룹에 입사한 것도 아버지와 회장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 부장은 그 인연을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아버지도 그것만은 엄하게 당부했다. 용철아, 절대 아버지 이름 팔지 마라. 내 힘으로 크는 거다. 그 말을 지키며 32년을 일해왔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 부장은 새로운 문서를 하나 더 열었다. 파일명은 최종 실행 계획 2024였다. 문서 안에는 앞으로 3주 동안의 일정이 하루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다. 목요일 협력사 대표 5인 회동. 금요일 공동 물류망 통합안 최종 점검. 다음 주 월요일 법무법인 리스크 검토 의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최 상무에게 보낼 리스크 경고 메일의 발송 시점까지 미리 표시되어 있었다. 박 부장은 문서를 저장하고 외장 메모리에 백업했다. 파일 사본을 클라우드에도 한 번 더 올렸다. 모든 것은 3중 백업. 32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원칙이었다. 서사원이 식당에서 돌아와 자기 자리에 앉았다. 박 부장을 힐끗 보니 평소처럼 담담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서사원은 작게 한숨을 쉬며 모니터를 켰다. 그때 박 부장이 서사원 쪽을 돌아보며 말을 걸었다. 서사원,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있습니다. 퇴근하고 같이 저녁이나 먹읍시다. 가볍게. 김 대리랑 이 과장도 같이. 서사원이 놀라서 박 부장을 쳐다봤다. 오전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박 부장은 후배들과 저녁 식사를 잡고 있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서사원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네, 부장님. 좋습니다. 회사 근처 감자탕집으로 갑시다. 소주나 한 잔씩 하면서. 박 부장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표정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하지만 외장 메모리 안에서는 지난 3년간 준비된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무실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화요일 오전 11시. 기획조정실 실무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였다. 월요일 전체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최 상무가 직접 주재하는 실무회의였다. 참석자는 10여 명. 협력사 단가, 조정안 세부 추진 방안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최준혁 상무는 오늘도 기세등등했다. 어제 박 부장을 공개적으로 밟아놓은 것이 뿌듯한 모양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냈다. 자, 어제 결정한 대로 협력사 단가 20% 일괄 인하 방안 추진합니다. 각 팀별로 담당 협력사 나누고 다음 주까지 통보 마쳐야 합니다. 팀원들이 조용히 메모를 했다. 박용철 부장은 가장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블릿 하나만 놓여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담담한 표정이었다. 상무님.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 상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또 왜요, 박 부장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규제 타령 이제 그만하시라고. 아닙니다. 규제 얘기가 아니라 이번 단가 인하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말씀해 보세요. 박 부장이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무님 방안대로 단가 20% 일괄 인하하면 확실히 원가 절감 효과는 클 겁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지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최 상무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다. 박 부장이 반대한다는 건 자기 판단이 맞다는 뜻이라고 확신하는 표정이었다. 역시 박 부장님은 항상 소극적이시죠. 이래서 우리 회사가 혁신이 안 돼요. 걱정되시는 게 뭡니까?
협력사들이 반발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80개 중에 절반만 반발해도 대체 업체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거 제가 다 계산해 봤습니다. 반발하면 계약 해지하면 되는 거고 우리 같은 대기업이랑 거래하려는 업체는 줄 서 있어요. 박 부장님은 옛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갑을 관계 뒤바뀌었어요. 박 부장이 한 발 물러섰다. 그렇군요. 제 세대 감각으로는 이해가 어려워서요. 상무님 판단이 맞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드려서.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회의에서는 이런 걱정 좀 그만하세요. 자꾸 분위기 흐려지니까. 알겠습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숙였다. 최 상무는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회의를 이어갔다. 팀원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이수진 과장이 이상하다는 듯 박 부장을 바라봤다. 평소에 박 부장답지 않게 너무 쉽게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김정훈 대리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회의실을 나섰다. 박 부장은 천천히 태블릿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옆을 지나가던 이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부장님, 아까 왜 그렇게 쉽게 물러서셨어요? 부장님답지 않게. 박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 과장 괜찮아요. 가끔은 물러서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과장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박 부장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외장 메모리를 꽂고 새 메일 창을 열었다. 수신 최준혁 상무 참조 김정훈 대리 제목 협력사 단가 일괄 인하 안법규 리스크 검토 요청. 박 부장은 본문을 차분하게 작성해 나갔다. 어제 밤부터 이미 초안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제13조 2조항 원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 아래 예상 과징금 금액을 명확히 적었다. 협력사 80개의 단가 20% 일괄 인하 적용 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편입 가능성 매우 높음. 과징금 부과 한도 최대 500억 원. 고의성 인정 시 추가 제재금 최대 300억 원 가중. 총 800억 원 손실 예상. 메일 하단에는 법무법인 해설서 3건, 최근 5년간 유사 사례 판례 분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절차도까지 첨부 파일로 붙였다. 총 87페이지의 자료였다. 박 부장은 메일 발송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멈췄다. 그리고 옆자리에 김 대리를 불렀다. 김 대리, 잠깐만. 네, 부장님. 이 메일 참조로 넣었는데 확인 한번 해줘요. 내용 문제 없는지. 김 대리가 박 부장 자리로 와서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메일 내용을 꼼꼼히 읽어내려가던 김 대리의 눈이 점점 커졌다. 부장님, 이거 800억이요? 네, 최악의 경우예요. 그렇다고 안 보낼 수도 없잖아요. 내 자리에서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니까. 김 대리가 박 부장을 쳐다봤다. 뭔가 이상했다. 방금 회의에서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더니 지금은 전혀 다른 태도였다. 부장님, 아까 회의에서는 왜? 김 대리, 아무튼 이 메일 확인했다는 거 기억만 해줘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 대리가 뭔가 감을 잡은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박 부장은 발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발송 완료 메시지가 떴다. 오후 4시 17분이었다. 30분 뒤 박 부장의 메일함에 답장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최준혁 상무. 박 부장이 답장을 열었다. 화면에 두 줄의 답변이 떠올랐다. 박 부장님, 제 판단에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앞으로 이런 메일 보내지 마십시오. 최준혁 상무. 박 부장이 답장을 읽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한 그대로였다. 그는 즉시 답장 전체를 PDF로 저장했다. 파일명을 정성스럽게 지었다. 2024년 9월 10일 최상무 답장 리스크 무시원본. 파일을 외장 메모리에 리스크 아카이브 2024 폴더에 저장했다. 동시에 클라우드에도 백업했다. 3중 백업 원칙. 32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자기만의 규칙이었다. 박 부장은 의자에 기대앉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기울어 사무실 안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이 천천히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다. 어제 회의에서 공개 모욕을 당한 순간부터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박 부장은 덫을 놓았고 최상무는 스스로 그 덫을 밟았다. 법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증거, 8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 그리고 토 달지 말라는 빌런의 거만한 답장까지 모든 조각이 3주 뒤에 그 회의실을 향해 천천히 맞춰지고 있었다. 박 부장은 휴대폰을 들어 캘린더를 확인했다. 그룹 분기 전략 보고회까지 정확히 3주. 그날까지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받은 건 기록해두는 게 상책이지. 사무실 벽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의 강남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수요일 오후 4시. 보고의 3일 전. 서지훈 사원이 최 상무방에 호출됐다. 서 사원, 이거 이번 금요일 보고에 올라갈 스마트 유통 플랫폼 최종 기획안이에요. 표지 좀 수정해줘요. 박 부장 이름 빼고 총괄은 내 이름으로. 서 사원의 얼굴이 굳었다. 기획안은 박용철 부장이 한 달 동안 총괄한 결과물이었다. 상무님, 이건. 서 사원, 솔직히 박 부장이 이 기획안에 얼마나 기여했어요? 구상은 제가 다 했고 실무는 서 사원이랑 이 과장, 김 대리가 했잖아. 박 부장은 2년 뒤에 정년이에요. 성과 챙겨봐야 뭐 하겠어요. 이거 성공하면 내 연말 성과금만 20억이 넘어. 너도 잘 처신하면 내가 챙겨줄게. 승진도 빨라지고. 알았지? 발설하면 너도 끝이야. 네, 알겠습니다. 서 사원이 파일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최 상무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 상무가 손짓으로 서 사원을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박 이사님. 네네. 아이고, 박 부장 그 놓친네요?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쳐내야죠. 32년 동안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던 놈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요. 명예퇴직 각서 이미 준비시켜놨습니다. 회장님께는 제가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들어가십시오. 서 사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조작했다. 녹음 버튼이 이미 눌린 상태였다. 최 상무방에 들어오기 전부터 직감적으로 켜두었던 것이다. 아, 서 사원 아직 있었네. 뭐해요? 빨리 가서 수정해요. 네, 상무님. 서 사원이 상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의 손이 떨렸다.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인적이 없는 계단실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최 상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박 부장 그 놓친네요?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쳐내야죠. 서 사원의 눈이 붉어졌다.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자신이 지금 박 부장의 성과를 빼앗는데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박 부장이 이미 천해질 운명에 놓여 있다는 사실. 서 사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편 그 시각, 박 부장은 자기 자리에서 태블릿을 들고 일어섰다. 그는 상무실로 천천히 걸어갔다.
비서가 놀라 물었다.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상무님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인터폰을 누르자 최 상무가 들어오라고 답했다. 박 부장이 상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최 상무는 방금 전 전화 통화가 끝난 참이라 약간 상기된 얼굴이었다. 박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상무님,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 여쭤봅니다. 이번 단가 인하한 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최 상무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신고요? 무슨 신고? 협력사 중에서 누가 공정위에 신고하면요. 요즘 공정위 직권조사는 3일 안에 착수됩니다. 그때 회사 공식 입장은 누가 책임지고 내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서요. 박 부장님, 지금 저 떠보시는 겁니까? 박 부장이 부드럽게 웃었다. 떠보긴요. 그냥 실무자로서 준비할 게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공정위 조사 들어오면 관련 메일, 회의록, 지시기록 다 제출해야 하니까요. 상무님께서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최 상무가 박 부장을 빤히 쳐다봤다. 박 부장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가 공기 중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박 부장님, 이상한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네,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바쁘신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숙이고 상무실을 나왔다. 최 상무는 혼자 남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뒤통수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박 부장이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러 왔는지, 지금 저 노인이 뭘 알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명치 쪽에서 스물스물 올라왔다. 박 부장은 자리로 돌아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김 대리가 슬쩍 다가와 물었다. 부장님, 상무실 가셨어요? 무슨 일로요? 그냥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김 대리, 내일 법무팀에 자료 하나만 요청해줘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절차와 최근 5년 판례. 가능한 빨리. 네, 알겠습니다. 김 대리가 자리로 돌아갔다. 그때 서 사원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박 부장이 서 사원을 힐끗 쳐다봤다. 서 사원도 박 부장을 쳐다봤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서 사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다. 박 부장도 아무 말 없이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저녁 7시. 서 사원이 퇴근길에 박 부장을 쫓아 나왔다. 부장님, 잠시만요. 박 부장이 걸음을 멈췄다. 서 사원이 주변을 살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부장님, 이거 오늘 낮에 녹음한 건데요. 박 부장이 서 사원의 눈을 조용히 바라봤다. 서 사원이 고개를 숙였다. 상무님이 박 이사님이라는 분이랑 통화하시는데 부장님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쳐낸다고 명예퇴직 각서까지 준비해놨다고. 박 부장의 표정이 한순간 굳었다가 이내 풀렸다. 그는 서 사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서 사원, 이거 나한테 왜 줬어요? 제가 오늘 부장님 성과 뺏는 일에 동원됐는데 부장님은 저한테 화도 안 내시고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걸 숨기면 제가 사람도 아니잖아요. 박 부장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서 사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서 사원, 이 파일 복사해서 나한테 보내줘요. 원본은 서 사원이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부장님. 그리고 서 사원, 고마워요. 진짜로. 박 부장이 돌아서 지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서 사원은 그 자리에 서서 박 부장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박 부장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아주 조금 더 빠른 것 같았다. 금요일 보고회까지 이틀. 박 부장의 외장 메모리 안으로 마지막 조각이 들어오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3시. 대한그룹 본사 35층 대회의실. 그룹 분기 전략 보고회가 시작됐다. 회의실에는 김태호 회장을 중심으로 계열사 사장단과 본사 임원 30여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맨 끝자리에는 기획조정실 팀원들이 배석해 있었다. 박용철 부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최준혁 상무가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맞춤 정장은 오늘따라 더 반듯했고 금색 시계는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오늘 발표는 대한그룹의 미래를 바꿀 신사업, 스마트 유통 플랫폼 프로젝트에 대한 것입니다. 스크린에 기획안 표지가 떴다. 총괄 책임자 기획조정실 최준혁 상무. 박 부장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박 부장은 담담하게 스크린을 바라봤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총 사업비 3천억 원, 연간 예상 매출 1,200억 원, 3년 내 누적 매출 5천억 원 달성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최 상무가 한 슬라이드씩 넘겨가며 발표를 이어갔다. 중간중간 제가 구상한, 제가 주도한, 제 전략은이라는 말이 반복됐다. 발표가 15분쯤 진행됐을 때 한 임원이 박수를 쳤다. 다른 몇몇이 따라 박수를 쳤다. 이번 분기 최고의 프레젠테이션이네요. 최 상무님 역시 대단합니다. 영업본부 이사장이 립서비스를 던졌다. 최 상무의 어깨가 한껏 올라갔다. 그는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원가 절감 전략의 핵심은 협력사 단가 구조 혁신입니다. 3개월 안에 80개 협력사에 20% 단가 인하를 적용해서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원가 절감을 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다시 박수가 이어졌다. 최 상무가 회장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회장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마이크를 천천히 자기 쪽으로 당겼다. 최 상무.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하나만 묻겠네. 이번 달 15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시행되지? 네, 그렇습니다. 자네 안대로 협력사 단가 20% 일괄 인하하면 그 개정안은 어떻게 피해갈 건가? 최 상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5초, 10초가 흘렀다. 최 상무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게 실무진이 법무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법무팀과 조율해서 실무진이 누군가? 네. 그 실무진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야. 이 자리에 참석했나? 최 상무가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임원들도 숨을 죽였다. 그때 회의실 끝자리에서 박 부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장이 박 부장 쪽을 바라봤다. 잠시 눈빛이 스쳤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게. 박 부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나갔다. 임원들의 시선이 박 부장에게 쏠렸다. 최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 부장이 발표 화면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연결했다. 화면이 바뀌며 메일 한 통이 띄워졌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4시 17분입니다. 제가 최 상무님께 보낸 메일입니다. 화면에 메일 내용이 선명하게 떴다. 제목은 협력사 단가 일괄 인하 안법규 리스크 검토 요청. 본문에는
하도급법 개정안 조항과 예상 과징금 금액이 적혀 있었다. 임원들이 화면을 응시했다. 최 상무의 입술이 떨렸다. 협력사 80개의 단가 20% 일괄 인하 적용 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편입 가능성 매우 높음. 과징금 부과 한도 최대 500억 원. 고의성 인정 시 추가 제재금 최대 300억 원. 총 800억 원 손실 예상. 박 부장이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답장이 떴다. 상무님께서 30분 뒤에 보내주신 답장입니다. 화면에 2줄짜리 답장이 떠올랐다. 박 부장님, 제 판단에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앞으로 이런 메일 보내지 마십시오. 회의실에서 임원 몇몇이 낮게 탄식했다. 회장의 안경 너머 눈빛이 차가워졌다. 최 상무는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눈도 깜빡이지 못했다. 박 부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상무님께서 방금 발표하신 800억 원 원가 절감안은 실제로는 저희 그룹에 800억 원의 과징금을 가져올 수 있는 안입니다. 원가 절감이 아니라 원가 손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는 3천억 원을 투자해서 800억 원을 날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사장이 당황한 얼굴로 최 상무를 쳐다봤다. 방금 전까지 박수를 치던 임원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박 부장, 그게 사실인가? 회장이 물었다.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개정안 원문과 법무법인 3곳의 해설서, 최근 5년 판례까지 모두 첨부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상무님께서 토달지 말라고 하셔서 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최 상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최 상무, 박 부장 메일 받았나? 그게 받긴 받았는데 답장 보낸 건 사실인가? 네. 박 부장 경고를 그대로 무시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800억 원 원가 절감이라고 발표한 건가? 최 상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다. 그는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다. 회장이 마이크에서 잠시 손을 뗐다. 회의실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박 부장은 그 침묵 속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다시 넘겼다. 새로운 화면이 떴다. 회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상무님의 실책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800억 원 손실을 막는 건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계속해보게. 박 부장의 담담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3주 동안 조용히 움직이던 계획의 마지막 조각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용철 부장이 태블릿 화면을 다시 한번 넘겼다. 새 자료가 떴다. 표지에 5사 공동 물류망 통합안 실행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 5개 협력사 로고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동성물류, 한일산업, 대신유통, 정인기업, 성우로지스틱스, 대한그룹과 20년 이상 거래해온 주요 협력사들이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3년간 준비해온 대안입니다. 박 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임원들도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현재 저희 그룹은 80개 협력사와 거래하면서 각 협력사가 개별 창고와 배송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비 중복이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주요 5개 협력사 대표님들과 개별적으로 논의한 결과 창고와 배송망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박 부장이 화면을 넘겼다. 시뮬레이션 수치가 떴다. 통합 운영 시 연간 원가 절감 효과는 1,500억 원입니다.
3년 누적으로는 4,500억 원입니다. 협력사 단가를 한 푼도 인하하지 않고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임원석에서 낮은 탄성이 나왔다. 이 사장이 놀란 얼굴로 옆 임원과 눈빛을 교환했다. 박 부장이 화면을 한 번 더 넘겼다. 이번에는 합의서 문서였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저녁 5개 협력사 대표님들과 직접 만나 최종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명해 주신 의향서입니다. 화면에 5장의 의향서가 순서대로 나타났다. 각 문서 하단에는 협력사 대표들의 친필 서명과 법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동성물류 강만식 대표, 한일산업 정현우 대표, 대신유통 김영석 대표, 정인기업, 이종길 대표, 성우로지스틱스 박재훈 대표. 이 5분과는 제가 20년 이상 거래해온 분들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통합 시스템 설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아까와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방금 전까지 하도급법 위반 위기에 놓여 있던 프로젝트가 단 한 번의 발표로 4,500억 원짜리 기회로 뒤바뀌어 있었다. 임원들이 박 부장을 다시 쳐다봤다. 조금 전까지 뒷자리에 앉아있던 부장이 지금은 회의실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회장이 천천히 마이크를 당겼다. 박 부장. 네, 회장님. 이 자료 언제부터 준비한 건가? 3년 전부터입니다. 협력사 대표님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공감대를 쌓아왔고 실제 시뮬레이션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나? 박 부장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협력사 대표님들의 최종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계획이 흔들릴 수 있어서 합의가 완결된 뒤에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임원석을 둘러봤다. 계속하시오.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무게는 회의실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회장이 박 부장에게 계속하라고 말한 순간 프로젝트의 주도권은 완전히 박 부장에게 넘어가 있었다. 최 상무는 자기 자리에 앉아 몸을 떨고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고 두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박 부장은 그 뒤로 20분간 통합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창고 통합 로드맵, 배송망 재편 계획, 시스템 연동 방안, 3년간의 단계별 실행 일정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임원들은 발표를 들으며 간간히 메모를 했다. 누구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질문할 틈이 없을 만큼 완성된 자료였다. 발표가 끝나자 회장이 박수를 한번 쳤다. 그 박수 소리에 맞춰 다른 임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박 부장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회장이 그를 불렀다. 박 부장, 거기 그대로 서 있게. 박 부장이 멈췄다. 회장이 사장단 쪽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박 부장 안으로 전면 재검토합니다. 이 사장, 내일부터 바로 착수하세요. 박 부장이 총괄합니다. 네, 회장님. 이 사장이 고개를 숙였다. 최 상무의 이름은 회장의 말 어디에도 없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기존 단가 일괄 인하하는 즉시 폐기합니다. 공정위 이슈 없게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임원 전원이 따라 일어났다. 회의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회장이 회의실을 나가면서
박 부장 쪽을 한 번 더 쳐다봤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회장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다. 박 부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이 나간 뒤에도 임원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몇몇은 박 부장 쪽으로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건넸다. 박 부장님, 오늘 발표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 본부에도 한번 와주시죠. 박 부장님 같은 분이 기획조정실에 계셨군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박 부장은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최 상무 쪽을 향했다. 최 상무는 여전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이 회의실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사라져 있었다. 서지훈 사원이 기획조정실 팀원들 쪽에서 박 부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수진 과장과 김정훈 대리도 마찬가지였다. 세 사람은 서로를 한번 쳐다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 부장의 3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빛을 발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차리고 있었다. 박 부장은 회의실을 천천히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 같았다. 서두르지도 들뜨지도 않은 평소의 걸음이었다. 하지만 그 걸음 뒤로는 방금 전까지 회의실을 지배했던 공기의 무게가 고스란히 따라붙고 있었다. 3천억 원 프로젝트의 방향이 바뀌었다. 4,500억 원의 절감안이 채택됐다. 그리고 한 사람의 30년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박용철 부장이 회의실 문 앞까지 걸어갔을 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급히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최준혁 상무였다. 그는 박 부장의 팔을 붙잡았다. 박 부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박 부장이 걸음을 멈췄다. 회의실에는 이제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다른 임원들은 모두 빠져나간 뒤였다. 최 상무의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부장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30년 선배가 후배를 이렇게까지 짓밟아야겠습니까? 박 부장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상무님, 짓밟은 건 누가 누구를 짓밟은 겁니까? 저는 그냥 회사를 위해서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지난번 회의에서 저한테 명예퇴직 신청서 준비해 두세요 하신 건 회사를 위한 말씀이셨습니까? 최 상무가 말을 잃었다. 박 부장이 회의실 벽 쪽으로 걸어갔다.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다. 박 부장이 보드마카를 집어들었다. 상무님, 제가 바둑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네. 박 부장이 화이트보드에 한자를 천천히 써내려갔다. 6글자였다. 아생연우살타. 바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입니다. 내 돌이 살아야 남의 돌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박 부장이 보드마카를 내려놓고 최 상무를 바라봤다. 상무님, 본인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쥐어짜려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상무님을 잡은 게 아닙니다. 상무님이 스스로 무너지신 겁니다. 제가 한 건 그저 그 과정을 조금 더 빠르게 해드린 것뿐입니다. 박 부장님, 상무님, 신입사원 때 저한테 배우셨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네요. 박 부장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섰다. 아, 그리고 상무님. 오늘 오후 박 이사님이랑 통화하셨죠? 저를 노친네라고 부르시면서 명예퇴직 각서 준비해놨다고 하셨던 그 통화요. 최 상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다. 그걸 어떻게... 세상에는 말이죠. 듣지 말아야 할 걸 듣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그 말이 꼭 필요한 곳에 전해지죠. 박 부장이 문을 열고 회의실을 나섰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회의실에 혼자 남은 최상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가까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눈앞에는 박 부장이 남기고 간 6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생 연후 살타. 그날 저녁, 박 부장은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회장이 지금 회장실에서 기다린다는 연락이었다. 박 부장이 정장을 바로 하고 38층으로 올라갔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김태호 회장이 창가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봤다. 박 부장, 어서 오게. 앉게. 박 부장이 소파에 앉았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다. 박 부장, 자네 부친 잘 계신가? 박 부장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 됐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 형님이 나한테 해준 말이 있어. 40년 전쯤인가. 사람 볼 줄 모르면 회사 망한다. 오래 본 사람을 믿어라. 내가 사업 초기에 그 형님 덕에 사람 몇 번 제대로 봤지. 박 부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자네 입사했을 때 나도 그 형님 아들인 거 알고 있었어. 근데 티 안 냈지. 자네가 알아서 크는 거 보고 싶었거든. 32년 동안 지켜봤어. 박 부장. 박 부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형님이 나한테 해주신 걸 이제 자네한테 돌려줄 차례야. 상무로 올릴 거야. 자네 아버님 목까지 일해줘.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 부장도 따라 일어섰다. 회장이 박 부장의 어깨를 한번 툭 쳤다. 그 형님 산소 한번 같이 가세. 그동안 인사도 못 드렸어. 네,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 부장이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약속을 지킨 아들을 회장은 말없이 지켜봐주고 있었다. 일주일 뒤 대한그룹 본사에 인사발령 공고가 올라왔다. 기획조정실 박용철 부장 전략기획실 상무 승진. 기획조정실 최준혁 상무 계열사 자문역 발령. 기획조정실 서지훈 사원 대리 승진. 기획조정실 사무실은 하루 종일 술렁였다. 서지훈 대리는 공고를 보고 한참을 믿지 못했다. 그는 박 부장 자리로 달려갔지만 박 부장은 이미 새 집무실로 옮긴 뒤였다. 서 대리는 박 상무의 새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상무님,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박 상무가 웃으며 돌아봤다. 좋죠. 오늘부터는 서 대리예요, 서 대리. 서 대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 대리가 고마운 사람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때 그 녹음 파일 안 줬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어요. 박 상무가 책상 서랍에서 외장 메모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검은색의 평범한 메모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32년이 들어 있었다. 서 대리, 앞으로 30년 많이 기록하세요. 받은 것도 준 것도. 사람은 잊어도 기록은 안 잊어요. 네, 상무님. 박 상무가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가을 햇살이 집무실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사냥개는 주인을 물지 않아. 근데 말이야, 주인 자격 없는 놈이 주인 행세를 하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지. 서 대리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박 상무도 따라 웃었다. 창밖의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경기도 양평의 한 산소, 가을 낙엽이 길을 덮고 있었다. 김태호 회장과 박용철 상무가 나란히 묘비 앞에 섰다. 회장이 소주 한 잔을 묘비에 따랐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형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형님 아들 잘 컸습니다. 박상무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리고 32년의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아우트로. 여러분, 박용철 상무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32년을 묵묵히 걸어온 한 사람의 조용한 발걸음이 결국은 3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꾸고 4,500억 원의 미래를 열어냈습니다. 박상무가 남긴 건 단순한 통쾌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흘려보낸 경험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빛이 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한 적 있으신가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 괜히 작아지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30년, 40년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그 세월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만의 재산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아생 연후 살타. 내 돌이 살아야 남의 돌을 잡는다. 박상무가 남긴 이 6글자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조용히 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